자, 이제 세 번째 단원이죠?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은 유형이 일단 엄청 많고요. 유형이 많다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라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개념을 먼저 설명을 좀 하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원이라는 도형을 알아야 돼요. 원이라는 도형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원이라는 도형이 어떤 도형을 원이라고 하냐면 다 정의가 있잖아, 도형은. 이 원의 정의는 뭐냐면요.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으잖아, 얘들아? 그럼 원이 되는 거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으면은 그게 원이 돼요. 단 평면에서. 만약에 내가 이런 공간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으잖아? 그럼 그거는 9가 되겠죠. 그죠? 다행히도 니네가 최근에 중학교 3학년 2학기에서 배운 도형들 있잖아요. 원주각, 원의 현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배운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 도형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좀 응용해야 될 문제도 많고 유형도 많아서 절대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일단 얘기를 좀 하면 이게 원인데 그래서 얘들아 내가 이 원의 정의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부터 원 위에 있는 어떤 점과 연결해도 길이가 다 똑같잖아. 그죠? 그리고 그거를 반지름이라고 하죠. 일단 원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이끌게요. 중점을 A,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애는 보통 R로 많이 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쓸게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은 루트 X끼리 뺀 다음에 제곱 X-A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면 Y-B의 제곱은 R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일단 이게 원의 방정식 공식이에요. 근데 루트가 이쁘지가 않죠? 정리를 좀 해서 양변의 제곱 좀 할게요. 양변의 제곱을 하면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쁜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해요. 표준형. 자, 이걸 보면 니네가 당연히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뭘 또 알아야 되냐면 원의 중심이 지금 내가 얘들아 A, B부터 임의의 점 X, Y까지 거리를 구해서 나온 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중점이 A, B라는 걸 찾아야 돼. 중점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완전 제곱꼴로.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 A, 얘가 0이 되게 하는 Y의 값 B. 이게 중점 좌표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반지름 제곱자리일 거 아니야. 왜냐면 반지름이 나온 길에서 내가 양변을 제곱해서 만든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R제곱자리에서 반지름까지 찾으시면 돼요. 자,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뭐 16. 원의 방정식이죠? 똑같이 생겼잖아요. 원의 방정식이에요. 일단 원의 방정식을 구분을 하려면 다른 단원에도 원의 방정식은 나오니까 구분을 좀 하면요. X도 2차고 Y도 2차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한 2차는 지수가 2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X랑 Y, XY 곱해져 있는 거 말고 X의 지수가 2인 거, 한 문자에 곱해진 차수 있잖아요. 한 문자에 곱해진 개수, 그게 2인 거 얘기하는 거야. X도 2차고 Y도 2차고 X랑 Y랑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R제곱자리다 보니까 양수여야 돼. 자, X도 2차고요. Y도 2차여야 하고 그 다음에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 다음에 R제곱자리가 당연히 양수여야 합니다. R제곱자리 양수가 아니면 이거 원이 안 될 거 아니야. 분명히 반지름 제곱자리인데 일단 방정식을 보고 원인 걸 눈치를 채야 되니까. 그 다음엔 이제 따지시면 돼요. 원의 방정식 맞고요. 중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3,2라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반지름 제곱자리입니다. 반지름이 얼마냐? 라고 하면 반지름이 4다라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하나 더 보면요. X 플러스 5의 제곱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20이래. 원의 방정식 맞죠? 일단 X 2차, Y 2차에다가 개수 똑같을 거고 제곱하면, 전개하면 그 다음 R제곱자리 양수니까 전혀 문제없이 원의 방정식 맞습니다. 얘 지금 보면 중점 찾아야 되거든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 얘가 0이 되게 하는 Y의 값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 중점 좌표는 마이너스 5,2분의 1이 중점이고요. 얘가 반지름 제곱자리가 20인 거니까 반지름은 얼마냐면 루트 20, 즉 2루트 5라고까지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내가 표준형을 보고 표준형은 되게 예쁘게 생긴 겁니다. 완전 제곱꼴이 각각 되어 있어야 돼요. 완전 제곱꼴이 되어 있는 모습이 표준형이고 얘를 보고는 중점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반지름도 찾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식이 하나 더 있어요. 식이 뭐 있냐면 이렇게 생겼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다 전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전개되어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얘를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일단 원의 방정식임을 먼저 눈치를 채야 된다고 했잖아. 원의 방정식이려면 얘들아 x도 2차하고 y도 2차여야 하고 그 다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r제곱이 양수라고 했는데 일단 이 두 개는 확인이 가능해. 그치? 일반형이 다 전개되어 있는 모습인데 x도 2차, y도 2차 그 다음 개수가 똑같은지 확인이 되는데 r제곱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얘를 보잖아? 그럼 중점도 바로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일반형이 있긴 있는데 전부 다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기본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니네가 해야 될 일이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니네한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8은 0이래. 일반형이지? 일단 얘가 원의 방정식임을 알려면 일단 x 2차, y 2차 개수 똑같습니다. r제곱이 양수인지 봐야 돼. r제곱 양수 아니면 원방 안 만들어질 테니까 원의 방정식 그냥 원방으로 줄여가지고 원방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자, 만들게요. 완전 제곱 내가 만들면 되잖아. 2차 함수 때 너무 많이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봅시다. 자, x제곱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y제곱 더하기 4y 플러스 4 마이너스 4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8까지. 그 다음 이만큼씩 완전 제곱꼴 되는 거 맞죠? 완전 제곱 만들어지고 y 플러스가 아니라 x죠. 자,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3 넘어가면 13. 자, 얘가 r제곱짜리잖아 지금. 표준형 만드니까 보이죠? r제곱짜리 양수니까 뭐 너무 문제 없이 원의 방정식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 얘 중점이 몇 콤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라고 하시면 되고요. 반지름이 얼마냐 라고 하면 반지름 당연히 길인데 양수밖에 안 될 거 아니야. 반지름 루트 13입니다 라고 다 바꿔주시면 돼요. 일반형이 되게 뭐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해. 그치? 얘를 보고 중점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지름 제곱자리가 양수인지 확인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일반형은 표준형이 다 전개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내가 다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잖아. 근데 그럼 너무 일반형이 뭔가 좀 너무 쓸모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쓸모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쓸모가 있냐면 내가 니네 이렇게 알면 내가 만약에 니네한테 그냥 야 원의 방정식이고 중점이 1,2고 반지름이 5야 라고 알려주면 니네 다 식 쓸 수 있지. 일단 표준형으로 쓸 수 있잖아. 그치? 표준형이 아무래도 중점 구하거나 반지름 구할 때 편하니까 표준형으로 세우려고 하겠죠. 중점이 1,2인 거니까 표준형으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 x-1의 제곱 그 다음에 y-2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 25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 대부분 다 표준형을 이용할 거야. 근데 내가 일반형도 장점이 있긴 있다고 했잖아. 그 장점이 뭐냐면 중점이랑 반지름으로 안 주고 니네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어. 니네한테 1,0이랑 2,5랑 3,4를 지나는 원을 구해달래. 만약에 니네한테 그냥 중점이나 반지름을 주면 내가 아무래도 표준형이 익숙하니까 표준형으로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세 점을 주잖아요? 그럼 이거는 표준형보다 일반형이 편해. 그래서 일반형이 되게 뭔가 역할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그나마 식을 구할 때 세 점을 줬을 때 일반형으로 쓰는 게 좀 편하다는 거야. 자, 이때 주면 이렇게 써. y제곱 ax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 1,0부터 대입할게요. 1,0 대입하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c가 0이라는 식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2,5 대입하면은 4 더하기 25 뭐 2b 뭐 5b 아닌데 2a 5b 플러스 c가 0. 그 다음 3,4 대입하면은 뭐야 9 더하기 16 3a 뭐 4b 플러스 c가 0 그렇게 될 거 아니야. 힘들어. 일단 두 개 뭐 여기다가 4 곱하고 여기다 5 곱해서 일단 b 하나 소거해. 왜냐면 내가 c 소거하려고 했는데 얘 지금 c가 남았잖아. 그치? 이거 두 개에서 b 하나 소거하고 그 다음 뭐 이거 두 개에서 b 하나 소거하고 그 다음 a랑 c에 관한 연립방식 풀고 a랑 c 먼저 구하고 그 다음 b 구해주면 돼. 아니면 이대로 그냥 c를 소거한 다음에 요거 한 문자로 바꿔가지고 대입을 하든가요.
뭐 C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줘도 되고 그냥 이쁘게 연립하면 돼. 알겠죠? 일단 문자 하나씩만 소거하면 돼. 문자 3개인 거 연립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알죠? 문자 일단 여기서 2개 연립하고 2개 연립해서 뭐 C를 먼저 소거한 다음에 그 다음 연립 방정식 풀어도 된다고. 그 다음 A, B에 관한 식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A, C에 관한 식으로 만들든가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인데 지금 좀 내가 만들어서 식이 조금 더럽긴 한데 어쨌든 문자를 처음에 하나씩 소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2개 해서 C 하나 없애고 그 다음 A, B에 관한 식 2개 있으면 연립방정식 원래대로 가관법이나 대입법 풀고 A, B 구하고 다시 대입해 C 구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더럽긴 한데 아유 해줘? 여기서 일단 4를 먼저 곱해. 안 해도 되는데 4를 곱하면은 얘가 지금 얼마야? 29냐? 29 곱하기 4 그 다음에 8A 그 다음에 20B 그 다음에 4C가 0이라는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5 곱하면 내가 만든 거랑 좀 더러워요. 25 곱하기 5 그 다음에 여기 얼마였어? 이게 3A였으니까 5 곱했으니까 15A 그 다음에 20B 그 다음에 5C가 0 이렇게 해가지고 B를 먼저 소거를 해버려. 그러면 얘들아 뭐 이거 빼면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 7A 더하기 C 뭐 더하기 어떤 뭐 상수는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걔랑 얘랑 먼저 연립해가지고 C값 구하고 A값 구하라는 소리야. 알겠지? 별거 없어. 그냥 2개씩 먼저 문자 만들어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하나 얘기하면 자 원해방정식 이름이 원해방정식이니까 원해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원해방정식은 일단 X도 2차 Y도 2차 그 다음에 2창의 개수 똑같아야 되고요. R제곱이 양수여야 됩니다. 완전 제곱꼴 되어 있는 건 표준형이고요. 중점은 A, B X가 0이 괄호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 괄호가 0이 되게 하는 Y의 값 그 다음 R제곱짜리니까 반지름 조심해서 잘 구하시고요. 만약 이게 아니고 다 전개되어 있는 건 일반형. 얘는 많이 쓸모는 없지만 그나마 좀 장점을 얘기하자면 3점을 줬을 때는 일반형으로 쓴 다음에 구하는 게 편하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진짜 알겠냐 니네? 그럼 내가 이거 하나 물어볼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2x 플러스 1은요? 그럼 이거는 원해방정식이 아니야? 왜? y차수가 2차가 아니잖아. 그럼 이거 뭐냐? 이거 니네 아는 건데? 이거 뭐예요 그럼? 뭐야 이거? 준이야 이거 뭐냐? 맞아. 이거 2차 함수야. 그치? y만 옆에 넘기면 2차 함수잖아. 니네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 원해방정식일까요? 아닐까요? 맞냐 아니냐? 서윤아 이거 맞냐 아니냐? 맞죠? 문제 될 게 있냐? 전혀 없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이건데? x 2차 y 2차 개수가 1로 똑같고 r제곱짜리 양수 맞는데? 그러면 얘는 보고 얘기해봐. 얘는 지금 중점이 유경아 몇 콤마 몇일 것 같아요? 맞아요. 얘는 중점이 0,0이에요. 반지름은 루트 5가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얘가 0,0이었으면 내가 임의의 점과 두 점 사이 거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이 식.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6x y 플러스 15y 플러스 9는요? 원해방정식일까요? 아닐까요? 맞냐 아니냐 승민아?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한 10분까지 원해방정식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있었는데 맞아 아니야? 자신있게 해. 서우야 맞냐 아니냐? 맞죠? 아니 날 믿어. 나를 너무 안 믿는 거 아닌가? 둘 다 2차 맞잖아. 가장 큰 차수 2차 맞지? 그치? 개수 똑같잖아. R제곱짜리 양수인지 그거 확인해야 되지 그치? 그거까지만 확인해볼게요. 잘 봐봐.
일단 내가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차원 개수가 1이어야 되거든요. 1이어야 돼. 얘도 봐봐. 표준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1이야. 이건 일단 이 원의 방정식 자체는 약속이야. 여기에 막 개수를 앞에 뭐 그대로 냅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개수가 똑같으면 1로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던 거야. 양변을 -3으로 나눌게요. 자,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y 그 다음에 -3은 0인가? 맞나요? 그리고 완전제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랑 얘로 만들면 어차피 1 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냥 빠르게 만들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 될 거라는 거 알죠? 그죠? 그 다음에 y 보면은 y 더하기 2분의 5의 제곱 될 거라는 거 알겠냐? 그 다음에 3 넘어갔을 거고 여기서 만들라고 1 더했고 여기서도 만들라고 4분의 25를 더했을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만들게. 좀 빠르게. 그러면 얘는 지금 4분의 16 더하기 25니까 얼마야? 16 더하기 25니까 41인가요? 자, 누가 봐도 이제 원의 방정식 맞죠? 그죠? 일반형을 봤을 때는 내가 중점이나 반지름을 알 수 없지만 표준형 바꿨으니까 이제 알 수 있잖아. 중점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그 다음 반지름은 얼마냐면 2분의 루트 41이라고 하면 원의 방정식이 맞다고. 니네 일단 원의 방정식 구분을 하려면 제곱인지 개수 같은지 R제곱이 양수인지. 얘들 R제곱이 0이면 원이 되겠냐? 원이 안 되겠지. 반지름이 0인 도형이 어딨어. 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그죠? 양수여야 된다. 알겠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열심히 원의 방정식을 찾았으면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이제 좀 그릴 거예요. 왜냐면 그림을 그려야 돼. 이건 함수는 아니지만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푸는 상황이 많아요. 도형이니까. 그래서 이걸 좌표평면에도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일단 x-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9 뭐 이런 거 볼까? 자, 얘 지금 중점이 용준아 몇 콤마 몇이야? 1 콤마 마이너스. 혹시 반지름은 얼마인가요? 그렇지. 자, 내가 이거 중점이랑 반지름을 알면요. 좌표평면 한번 그려볼게요. 뭐 그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도형이니까 그림을 꼭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꼭 반드시. 알겠지? 1 콤마 마이너스 2니까 1 콤마 마이너스 2에다가 점 찍고요. 반지름이 3인데 요 길이가 2잖아. 그치? 반지름이 3이면 조금 더 길겠네. 반지름이 3이면? 얘를 좀 넘어가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 원 그리기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만 그리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하나 더 볼까요?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뭐 16 이런 것도. 효인아 몇 콤마 몇이냐 중점? 마이너스 3 콤마 5. 반지름 얼마예요? 4. 마이너스 3 콤마 5에 또 찍어. 마이너스 3 콤마 5에 찍어. 마이너스 3 콤마 5. 반지름이 4니까 이 길이가 짧을 거 아니야. 그 다음 요 x 값은 요 길이를 넘을 거고. 뭐 대충 뭐 이렇게 그려. 어느 사분면 어떻게 있는지만 그리면 돼요. 알겠죠? 이거 뭐 둘의 크기가 말이 안 되긴 한데 그냥 그림이니까. 반지름이 얘가 더 크죠? 얘가 훨씬 큰 원으로 나와야 돼요, 원래는.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좌표평면에 그리면 되고요. 이 좌표평면에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좀 이런 유형이 많이 나와요.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그림을 좌표평면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자, 사분면이 있어. 이렇게. 일단 X축에 이렇게 접했어. 여기로 갈까? X축에 접했어. 자, X축에 얘가 접한다는 의미 알죠? 한 점에서 만난다, 맞닿아 있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한 점에서 만난다고 외우세요. 그게 제일 편해, 지금. 지금 원의 방정식까지는 가능합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만나는 모습일 거 아니야. 맞닿아 있는 이런 모습인 거 맞죠? 그죠? 이게 X축에 접하는 모습이지? 내가 중점을 얘들아 A, B라고 할게. 얘들아 그럼 이때 요 길이가 반지름이냐, 요 길이? 접하는 거 여기 90도, 그지? 여기 90도인 거 알지? 이거 원과 현할 때도 많이 나왔잖아. 얘들아 이 길이가 얼마야? 누가 얘기한 거 같다? 이 길이 얼마예요?
맞아. 유경이가 얘기했구나. 여기 B예요, B. 왜냐면 이 중점 자체가 A만큼 가고 B만큼 가서 A, B 된 거 아니야? 그치? 일단 내가 X축에 접한다고 하잖아? 일단 이 유형,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다? 이거 한 번만 그림 그리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단 X축에 접한다고 하면요. 중점의 Y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아요. 내가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 어느 선면에 있을지 모르니까 정확하게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 원의 방정 쓰라고 하잖아? 그럼 x-a제곱 y-b의 제곱은 b제곱이라고 하면은 문자 하나를 줄일 수가 있어. 알겠어? 자, 이번에 y축에 접할 때도 볼까요? y축에 이렇게 접한다고 해보자. 접한다고 할게. 내가 a랑 b를 이미 지금 일사분면을 했기 때문에 양수라고 가정하면 여기 있는 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때는 요 반지름 길 이거랑 똑같은 거 맞지? y축에 접했으니까 이 길이는 뭐랑 똑같아요? a랑 똑같죠. 맞아. 왜냐면 지금 여기가 a만큼 가고 b만큼 가서 이 점이 된 거 아니야, 중점이. 그죠? 그래서 이 원의 방정 쓰라고 하면은 중점 좌표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a제곱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문자가 3개가 아니라, 원래 문자 3개잖아. 원래 원방은 중점이랑 반지름까지. 그치? 근데 얘는 문자 하나가 소거되는 거야. 알겠어? 자, 하나 더 보자고.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어떤 모습이냐면요.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 그림이어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접한다고 할게. 일단 그럼 얘는 있잖아. 내가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 내가 반지름을 R이면 여기도 R일 거 아니야. 맞죠? 일단 그럼 얘 좌표는 지금 몇 콤마 몇이에요? 중점 좌표가? R 콤마? 마이너스 R, 그렇지. 왜냐면 R을 양수로 했으니까. 그럼 얘 원의 방정식은 문자가 하나밖에 없다? x-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쓰면 돼. 얘는 문제가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뭐 5,3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니네가 이 원은 x축, y축에 이렇게 동시에 접하면서 5,3을 지나게끔 생겼냐? 그러니까 5,3은 몇 선면에 있는 거야? 1선면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5,3을 지날 수 있겠어? 절대 없어. 그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5,3을 지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선면 생겼다 이 말이에요.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생긴 원은요. 5,-3을 지난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죠. 니네한테 좌표를 줬다는 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몇 사분면에 중점이 위치해 있는지도 알 수 있어. 알겠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충분히 이해하셨죠? 눈으로 봤고. 내가 왜 중점이 a, b가 되는지 a만큼 가고 b만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중점의 y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다라는 걸로 반지름을 쓸 수 있고 얘 마찬가지입니다. a, b만큼 간 거잖아. 그래서 얘도 지금 y축에 접할 때는 중점의 x값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다는 거. 절대값인 이유는 아시죠? 사분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중점의 좌표들이랑 반지름의 절대값. 중점 좌표들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답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점 하나를 더 준다. 그러면 몇 사분면에 접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기려면 5,3을 지나면 무조건 1사분면 그려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 5,3이면. 만약에 5,-3을 지나 그럼 무조건 4사분면 그려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것까지 알 수 있다고. 됐나요? 자, 여기 지금 써있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중심이 원점인 상황은 얘기했죠? 0,0 반지름의 R인 거. 그 다음에 좌표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X축, Y축, 그 다음에 동시에 접할 때 싹 다 얘기했고 일반형 조금 안쓰럽긴 한데 쓸모 있다고 했어요. 언제 있냐면 3점 줬을 때. 그때는 일반형으로 쓴다고. 알겠지? 그거까지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요거 바로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려운 게 많은데 개념은 많이 할 게 없어. 왜냐면 이게 도형이니까 도형의 방정식이 이미 앞에서 몇 번 했잖아. 평면좌표 했지?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연장선으로 된 개념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두 원이 있어. 두 원이 이렇게 있어. 두 원이 얘들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있잖아.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어? 확실해요? 두 점을 지나는 원 많아요? 갑자기 두 번 물어보니까 두 원을 지나는 원 몇 개예요? 두 점을 지나는 원? 응? 서준아 몇 개일 것 같냐? 내가 미리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원은요, 용준이가 얘기한 대로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일까? 그건 하나야. 그러니까 니네 직선도 그렇잖아.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지. 근데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 하나밖에 없죠. 오직 하나로만 결정되지, 그치? 원도 그래.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고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오직 한 개로만 결정돼.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니네 이거 생각하면 돼. 그 삼각형의 외접원 생각하면 쉽잖아. 삼각형의 외접원 딱 한 개로만 결정되잖아. 그치?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일단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요 엄청 많아.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어떻게도 그려질 수 있냐면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 이쪽까지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면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 또 이렇게 크게 더 크게도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엄청 많아요. 내가 다 못 그려. 너무 많아가지고. 알겠지? 그러면 있잖아, 니네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엄청 많다며. 그 무수히 많은 식들을 표현할 수 있다? 니네 직선, 요 두 개의 직선이 만난 요 교점 있잖아.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라고 했지? 무수히 많다고 했잖아. 그치? 그 식들을 다 어떻게 구했었는지 기억나냐?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냐면, 이 두 직선을 연립하면 나오는 모든 식들이 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잖아. 맞죠? 그래서 얘 똑같아요. 자, 내가 요 원을요, 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게. 그 다음 요 큰 원을 뭐라고 할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이라고 할게요. 두 원이 그냥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은요, 그냥 둘이 연립하면 무조건 다 나와. 둘이 연립하면 나오는 모든 값들이 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이야. 무수히 많은. 그걸 식 하나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k 배하시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이라고 쓰면 이게 두 식을 연립한 식이잖아. 맞죠? 내가 그때 되게 심오하게 잘 얘기했으니까 그때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게 얘들아 무수히 많은 원방들이 나올 거 아니야. 원방은 얘들아 2창에다가 개수만 똑같으면 된다며. R제곱자리 양수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겠지만 K는 다 돼요. 단 하나 빼고. 아니 0이어도 이 원방 나오잖아. 하나 빼고 다 돼. 하나 빼고 모든 실수야. 뭐만 아니면 될까? 뭐라고요? K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야. 얘들아 왜 마이너스 1이면 안 돼?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지금? 2차항이 사라지죠? 그걸 원방이라고 할 수 있어? 없잖아. 그래서 얘들아 지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들은 둘이 연립하면 되는데 단 K가 마이너스 1은 아니어야 돼. 알겠죠?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얘들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일까? 직선. 그거 하나밖에 없겠지? 이해하고 있냐 지금? 잘 봐봐. 얘들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딱 하나밖에 없지? 맞냐 서윤아? 하나밖에 없지. 얘들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식들은 연립하면 된다며. 그치? 그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하냐? 그냥 둘이 빼면 돼. 오히려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만 나오는 거야. 둘이 그냥 빼면 돼요. 둘이 빼가지고요. A-A 프라임 X, B-B 프라임 Y, C-C 프라임은 0이라고 쓴 게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둘이 완전 한 끗 차이야. 얘는 이 창이 사라지면 안 되고 얘는 이 창이 사라져야만 되는 거라고. 얘들아 둘이 빼는 것도 연립인 거 아시죠? 그죠? 둘이 빼고 더하고 2배에서 더하고 빼고 다 연립이잖아. 근데 얘는 직선이 나와야 되니까 이 두 식을 그냥 빼기만 해야 돼. 오히려 K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라고. 이해가지 이거?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둘이 연립한 모든 식들이 원방이 되는 거고요. 교점을 지나는. K가 마이너스 1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라고. 2차식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알겠죠?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도 없어.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얘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현 알지? 현이 뭐야? 두 점을 연결한 선분. 근데 이원한테도 얘가 현이고 이원한테도 얘가 현이잖아. 그래서 공통현이라고도 한다고. 공통은 겹쳤다.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둘이 그냥 빼버리면 돼. 연립한다는 게 빼고 더하고 하는 거잖아. 2차식이 없어지려면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연립해서 나오는 모든 식들이 다 원인데 단 K는 마이너스 1은 안 돼. 2차식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얘 오히려 원이어야 돼서. 이해하시죠 이거? 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조금만 더 얘기하고 어렵지 않아. 자, 오히려 얘네들이 더 메인입니다. 원의 방정식을 구분하는 것과 바꾸는 것, 그 다음 그리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랑 접선의 방정식의 문제로만 풀 거야. 근데 엄청 쉬워. 내가 뭐 사실 여기 설명할 것도 별로 없는데 대표 문제 풀면서 얘기할 건데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가 2개가 있거든요. 푸는 방법이. 근데 이거 안 쓰려고. 나 이거 안 가르쳐. 이거 안 가르치고 쭉 이걸로만 풀어. 내가 이거 안 가르치는데 진짜 신기한 거 알려줄까? 나중에 애들이 학년이 올라가잖아? 애들이 학년이 안 올라가도 니네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풀고 있을걸? 참 신기해. 판별식에 애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판별식을 안 가르쳐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2점인 거고 판별식 0이랑 같다는 건 1점인 거고 판별식 0보다 작다는 건 안 만난다는 게 너무 당연한가 봐.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다 풀고 있긴 한데 판별식 좀 많이 썼고요. 그리고 판별식 쓰면 복잡해지는 식도 있어서 그냥 한 가지 방법 이것만 쓰겠습니다. 자, 별건 아니고요. 자, 일단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자, 일단 원이랑 직선이랑 어떻게 위치할 수 있냐면 원이 있잖아. 일단 안 만날 수 있겠죠. 안 만날 수 있죠. 그죠? 만날 수 있어요. 한 점에서. 그러니까 접한다고 하죠. 접한다고 합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2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자, 나는 뭘 따질 거냐면 원의 중심부터 이 접점까지의 거리를 보통 D라고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앞 단원에서 배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그죠? 이 직선부터 이 중점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써서 이거랑 그 다음에 반지름 있죠? 반지름? 이거랑 비교했을 때 얘가 얘들아 2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R과 D를 비교했을 때 R이 더 커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 한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한 점에서? 일단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때야 돼? R이랑 D랑? 같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건 접선이니까 여기 또 수직 관계겠죠. 그죠? 접할 때 여기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안 만나려면요. 이만큼 길이가 D야. 내가 이 직선부터 이 점까지 거리 구한 D잖아. D. D랑 R 중에는 누가 더 크냐면 D가 더 크다. 이렇게만 비교해서 풀 거예요. 그게 단데? 그래서 이것만 비교할 거야. 반지름이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가지고 비교해서 부등식 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연립해서 판별식 쓰면 되는 거는 뭐 나중에 한 번 더 내가 얘기해 주는지 할 테니까 이걸로는 일단 푸지 마세요. R과 D에 좀 익숙해집시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얘가 메인이에요. 원의 방정식에서. 그래서 원의 방정식 문제는 다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것만 얘기할게. 별건 없어. 자, 접선의 방정식. 원방 내려는 건 뭐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고 내는 상황들이 많죠. 일단 접선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셋 중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접한 선. R과 D랑 같을 때.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다 R이랑 D 얘들아. 반지름이랑 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만 쓸 거라니까? 잘 봐봐. 얘들아 원이 있으면 접한 선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 접선의 특징을 방금도 얘기했지만 중점까지 거리인 R과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쓴 게 같다라는 걸 이용할 거야. 이걸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얘들아, 근데 접선의 방정식도 그냥 직선일 뿐이죠. 바로 앞에가 직선의 방정식이었잖아. 오늘 시험도 봤잖아. 얘들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여기서의 미지수가 뭐밖에 없냐면 얘 기울기랑 이 y절편밖에 없어. 나는 사실 m이랑 n만 구하면 끝나, 이 문제는. 얘들아, 원에 관한 건 다 준다? 원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 문제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솔직히 유형까지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고2 때도 볼 거고 고3 때도 볼 거거든요. 자, 유형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접점을 줬을 때, 그 다음에 기울기를 줬을 때, 그 다음에 외부의 점. 자,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학년이 올라가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외우는 걸 추천. 자, 잘 봐봐. 나 이때 접선으로 얘기를 좀 하면, 접점을 줬을 때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중점을 다 줄 거예요. 중점을 뭐 1,3, 뭐 반지름이 5 이런 거 다 줄 거란 말이야. 이런 거 다 준 다음에 요 점까지 주는 거야. 접한 점을 접점이라고 합니다. 뭐 이 점이 뭐 2,5다 이렇게 줬어. 그 다음 니한테 요 식을 구하래. 이 식을 구하래. 그럼 니네는 뭐만 쓰면 되냐면, 여기가 90도지. 그럼 니네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겠네? 그죠?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거는 기울기의 곱이 얼마여야 되죠? 네, 그것만 쓰시면 돼요. 얘는요, 너무 쉬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걸로 기울기 구하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하면 얘 기울기 2네? 그치? 그럼 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 다음 이 점 지나는 점인 거잖아. 그치? 니네 접선의 방정식 구해달라며.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에다 2,5지나 y 빼기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x. 이것만 정리하면 끝. 너무 쉬워서 접점은 잘 안 줘요. 그리고 접점은 니네가 지금 본 대로 한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니네한테 기울기를 줄 때가 있어. 기울기. 일단 기울기를 줄 때는 일단 두 개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이런 거 다 안 주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 그러면 여기도 있겠지만 이쪽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평행하게? 그래서 얘는 항상 두 개 나와요. 근데 두 개 나온다고 그럼 두 번 풀어야 되냐? 그건 아니야. 알아서 값 두 개 나올 겁니다. 왜냐면 같은 원에서 내가 R과 D랑 같다라는 걸 쓸 건데 중점이 바뀌는 것도 아니죠? 반지름의 길이가 바뀌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알아서 두 개 나올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지? 그럼 잘 봐. 나한테 기울기를 줬지? 내가 구해야 되는 건 기울기랑 Y절편 알아야 되잖아. 나한테 기울기를 줬다, 민지야? 그치? 그럼 나는 얘들아 뭐만 미지수로 두면 되겠어? Y절편만 미지수로 두면 돼. 기울기 줬잖아. 나는 나한테 기울기를 주면요, Y절편만 미지수로 두시면 됩니다. Y절편만. 그럼 식을 이렇게 쓰는 거야. 얘 Y는 2x 플러스 n이라고 써. 얘도 Y는 2x 플러스 n이겠지. 뭐 알아서 n값 두 개 나올 거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쓸 거야. 2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부터, 내가 그래서 이거 쓸 거라고 했잖아, 얘들아. 이 중점까지 1,3까지의 거리가 5랑 같다, 이거 쓰시면 된다고요. 계속 점과 직선 사이 R과 D랑 같다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그게 접선이니까 내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나 접선의 방정식이다 계속 쓰는 거라고. D를 구할 거야, D.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자, 보세요. 자, 얘랑 쓰면 얘들아, 둘이 공 쓰면 루트 5분의 절대값 AX1 2, BY1 마이너스 3, C 플러스 L. 얘가 5래, 5. 맞죠? 그럼 얘는 절대값 N-1은 5 루트 5. 그럼 N-1은 뿔마 5 루트 5. 따라서 N은 1 뿔마 5 루트 5기 때문에 내가 두 개 나온다고 했잖아. 하나 주고 하나 주면 끝나. 아시겠죠? 자, 마지막. 자, 외부의 점도요, 얘도 두 개입니다. 자, 얘는 무슨 상황이냐면 외부의 점 말 그대로 바깥에 있는 점이에요. 바깥에 있는데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래. 여기가 뭐 4,7인데 접선을 그으래. 그러면 지금 얘는 요렇게 하나 긋고 요렇게 하나 그어가지고 총 두 개 나올 거라고 지금. 근데 둘 다 접선이기 때문에 중점까지 거리 구하면 반지름과 같다라는 건 식은 똑같다고. 그게 바뀔 일은 없다고, 얘들아. 그래서 얘도 지금 뭐라고 쓸 거냐면 잘 봐봐.
얘도 지금 내가 지나는 점을 하나 아는 거지. 직선이 지나는 점을 알아. 그럼 니네는 뭘 미지수로 두면 되겠냐? 직선이 지나는 점을 알아. 그럼 뭘 미지수로 두면 돼? 기울기만 미지수로 두면 돼. 맞아. 기울기만 미지수로 두면 돼. 당연한 거 아니야? 지나는 점 하나 알면은 기울기만 내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죠? 기울기만 미지수로 둡시다. y 빼기 y는 기울기 x 빼기 x라고 써야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얘들아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 플러스 7은 0이고 얘부터 1,3까지의 거리가 5랑 같다면 m값 2개 나온다고 알아서. 알겠죠? 양변에 루트랑 절대값 있으면 제곱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좀 내가 만든 거라 식이 들어올까봐 어차피 문제 볼 거니까 문제 보고 얘기할게요. 알겠지? 마찬가지. 자, 기울기만 미지수로 두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쓴 거랑 반지름이 같다 쓸 겁니다. 자, 잘 봐 얘들아. 자, 일단 앞에서 원의 방정식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건 사실 본 문제도 아니야. 일단 원의 방정식인지 구분을 하려면 둘 다 2차 계수 갖고 R제곱 양수 표준형 일반형 있는데 일반형은 3점을 줬을 때 그때 좀 많이 쓸모가 있다고 말했어요. 나머지 그냥 싹 다 표준형 바꿔야 돼. 그 다음 그림 그릴 수 있죠. 그림을 그리고 나면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동시에 접할 때를 물어볼 거야. 그때 미지수 하나 소거할 수 있다고 말했어. 헷갈리면 그림 그려가면서 중점의 X값이랑 같은지 Y값이랑 같은지 그림 그리세요. 그림. 외우는 거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연립하면 돼. 싹 다.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돼.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냥 둘이 빼면 돼. 그것도 연립입니다. 근데 이 창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거가 앞부분이고요. 그 다음 메인은 얘네라고 얘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반지름이랑 D랑만 비교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D는 직선부터 중점까지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걔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비교해서 부등식 풀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싹 다 접선의 방정식. 유형 3개예요. 접점 줬을 때 기울기 외부의 점. 접점 줬을 때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기울기 구해내면 지나는 점은 준 거니까 바로 식 쓰시면 되고요. 기울기를 줬을 때 2개 나와요. 2개. 접선 2개야. 여기서 y절편만 미지수로 두고 그 다음에 그 직선부터 중점까지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 그 다음 외부의 점. 지나는 점을 알게 됐으니까 기울기만 미지수로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점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아시겠죠? 이게 원의 방정식 개념은 끝입니다. 됐나요? 자, 넘어갈 수 있는 건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거 넘어가려고. 왜냐면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구할 수 있죠? 그걸 중심으로 한대. 그럼 중심 구해서 쓰고 그 다음 A를 지나 반지름만 미지수일 거 아니야? 그 다음 A 점 대입해서 반지름만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건 그냥 단순히 그냥 계산일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중심이 이런 거 볼게요.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심을 예를 들어서 0,A라고 할게. 왜 0,라고 했는지는 알죠? Y축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둔 겁니다. 그리고 표준형으로 식 세울게요.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지금 미지수 2개입니다. A랑 R만 구하면 돼요. 마이너스 4,1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대입하면 1은 뭐래니? 마이너스 4, 16 더하기 1 마이너스 A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랑 그 다음 3,0 대입하면 9 더하기 A제곱이 R제곱이라는 식이 있죠? 뺍시다. 둘이 빼면 7 더하기 A제곱 사라졌을 거고 전개한다고 생각해. 그럼 1 나오죠? 그 다음 마이너스 2A도 내려옵니다. 괜찮지? 이게 0. 8 마이너스 2A가 0이네요. 따라서 A는 4. A가 4인 거 알면 대입해서 R값 구하면 되지. 대입해? 대입하면 16이니까 9 더하기 16이면 25냐? 그래서 R은 5였겠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25라는 식 쓰고요. 4,7 지나는 대입하시면 돼요. 4 넣고 7 넣으면 성립하네요. 25 나옵니다. 기억 참. 그 다음 중심좌표 0,4 니은 참. 그 다음 둘레의 길이자. 이 원의 방정식의 둘레는 반지름이 5잖아요. 그럼 원의 둘레 구하는 곳이 2파이R인 거 아시죠? 둘레는 10파입니다. 10파이. 그래서 틀렸다라고 쓰면 됩니다. 유형 3번. 자, 두 점이 지름의 안끝점이래요. 이것도 그림으로만 그리면 좀 될 것 같은데
두 점이 지름의 안끝점이라는 건 얘들아 이렇게 원이 있으면 지름 있잖아. 지름 알지?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 가장 긴 현을 지름이라고 하잖아. 이거의 양끝점. 이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 점이 5, 1이야. 야, 그럼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을 거 아니야. 반지름 때문에. 그죠? 그러면 나 그럼 요 중점이, 원의 중점이 결국 뭐가 되냐면 AB의 중점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AB의 중점 구하면 X값 더한 다음 반 나누고 Y값 더한 다음 반 나누면 중점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한 점 구해가지고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따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유형 4번. 자, 일단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알아야 내가 원의 넓이를 구하지. 일단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형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했죠. 그나마 일반형으로 구하시면 좀 편해요. 일반형. 자, 일반형 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죠. 맞나요? 이거 세 점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대입하면 9 더하기 4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0. 그 다음 마이너스 2, 1 대입하면은 4 더하기 1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그 다음 1, 0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c는 0. 3개씩 연립. 아까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네요. 여기다 2배 해서 둘이 먼저 빼. 그 AC에 관한 식이랑 얘랑 연립하세요. 알겠죠? 아까 한번 보였으니까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자, 유형 5번. 자,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세 가지만 만족하시면 돼요. 일단 X랑 Y 둘 다 2차니? 개수가 같니? 그럼 하나만 보면 되겠네? R제곱이 양수인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 자, 그거 만들게요. 자, X제곱에 일단 X 1창 마이너스 2AX 반의 제곱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의 반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음대로 더했으니까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4AY에 반의 제곱하면 얼마죠? 2A의 제곱이지? 그럼 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0. 지금 이런 상황인 거 맞나요? 따라왔죠? 자, 그럼 일단 이만큼씩 완전제곱을 바꿔주겠습니다. 바로 완전제곱을 써주면은 x-a의 제곱 y 플러스 2a의 제곱은 나머지 애들 넘어가면은 5a 제곱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맞나요? 얘가 r제곱짜리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자, 5a 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야 돼요. 5로 나누면 a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합니다. 근데 여기 반이 지금 봤을 때 2차 부등식을 배운 사람이 있고 안 배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2차 부등식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식의 부등식이면 그게 2차 부등식이야. 이거 일단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외우라고밖에 지금 말을 못 해줄 것 같거든? 2차 부등식은 공통수학 1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속 좀 나오니까 외우라고 좀 말을 해주면 얘 인수분해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2차인 개수가 양수면서 0보다 크면 무조건 양쪽 값이에요. 2차인 개수가 양수면서 0보다 작으면 사이 값입니다. 그 자세한 이유는 2차 부등식 할 때 자세하게 설명 들으면 되고 지금은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니까 계속 나와서 안 풀 수가 없네. 양쪽 값이라는 건 얘가 0이 되는 값 두 개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이랑 1. 걔네의 양쪽. 즉 음수보다 작거나 양수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게 양쪽 값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써주시면 됩니다. 2차 부등식 나올 때마다 설명할게요. 안 배운 친구들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고. 유형 6번 보겠습니다. 자, Y축에 접하는 원. 자, Y축에 접하는 원. 얘들아 이거 이해하라고 했지? 그림 한 번만 그려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X축, Y축 그리시고요. Y축에 이렇게 접한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그러면은 얘는 반지름이랑 뭐랑 똑같겠어? 중점의 무슨 좌표? 그렇지, X좌표의 절대값 정확히, 그지? X좌표 절대값이랑 같다고 반지름이, 맞아. 그러면 이거 바꿀게. 얘들아 이거 이제 좀 쉽게 바꿔도 될까?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어차피 플러스 4 더했을 거 아니야, 그지? 완전제곱골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됐겠지? 그지? 그 다음 Y도 있잖아. Y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았겠냐? 그래야 KY 되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상순 넘어가면 마이너스 9고 내가 이거 완전제곱골 만들려고 4 더했으니까 여기다가도 4 더할 거고
여기다 4분의 k제곱 더했으니까 여기다가도 4분의 k제곱 더해도 괜찮을까 얘들아? 조금 빠르게 만들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괜찮아요? 네, 그러고 나면 얘가 지금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5가 되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원이 정민아 y축에 접한다면서. 그죠? 그럼 중점의 x값의 절대값이랑 반지름이랑 같다며. 얘 2콤마잖아. 그죠? 2콤마예요. 그럼 여기다 반지름 제곱자리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5는요 4여야 돼. 반지름이 2니까 제곱한 자리가 4겠죠. 그럼 넘어가면은 4분의 k제곱이 9고요. k제곱은 36. 따라서 k는 뿔마 6인데 중심이 1,3면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얘들아. 얘 지금 중점좌표 구하면 2, 마이너스 2분의 k인데 얘가 양수려면 k는 음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거까지 골라주시면 돼요. 자, 유형 7번. 자, 내가 말한 게 이거예요. 자, 4,2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말했죠. 4,2를 지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점이 1, 3면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안 그러면 4,2를 지날 수가 없잖아. 아까 4, 4분면 때 봤죠? 지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그냥 중점좌표를 r,r이라고 그냥 이쁘게 쓰면 돼. 반지름도 r이라고 쓰고.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쓰면요,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 4,2 지나는 거 대입하겠습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2개라고 했는데 얘들 어차피 식이 똑같아. 2번 풀 필요가 없어. 알아서 r값 2개 나와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4,2 대입하면은 4-r제곱, 2-r제곱이 r제곱이 됩니다. 다 전개하면 여기 2r제곱과 r제곱 없어지니까 r제곱.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2r. 16 더하기 4니까 20은요. 여기까지 맞나요? 곱해서 20되고 더해서 10이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따라서 r값은 10,10이랑 2,2. 두 점 사이 거리는 구할 수 있죠? 네. 유형 8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많이 나온 유형이에요. 점 A가 있는데 원 위에 있는 점과 저 원 위에 있는 점과 길이의 지금 선분 길이의 최대값이랑 최소값 둘 다 구하라고 하거든요. 일단 이거 원방부터 표준형에서 바꿔. 일반형일 때는 좀 쓸모 많이 없어요. 알겠죠? 표준 바꿀게. 플러스 2x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y도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7 넘어가고 여기서 1 더했으니까 여기다가도 1 더해주고 여기다 1 더했으니까 여기다 1 더해주시면 돼요. 괜찮냐? 1차항이랑 2차항 가지고만 만들면 돼. 그 다음 상수 더한 건 따로 더해주면 되잖아. 괜찮아요? 네, 얘가 9 이렇게 됩니다. 얘가 따라왔죠? 그럼 얘가 원이 있어, 원. 자,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이 지금 몇 콤마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그 다음 반지름은 3이에요. 반지름 3. 그 다음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는 원 위에 있는 점은 일단 아닙니다.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3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 넣으면은 4. 마이너스 5 넣으면은 36. 9. 같지 않잖아. 대입하면 성립 안 하잖아.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거야.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점 A가 이거 바깥에 있어. 이렇게 바깥에. 바깥에 있는 점부터 이 원 위에 있는 점까지 길이를 구했을 때 최대값을 물어보고 최소값을 물어보겠거든요. 일단 원 위에 무수히만 점들 있잖아. 길이를 얘들아 뭐 이렇게 뭐 다 엄청 많겠지. 길이가 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 근데 제일 짧으려면 바로 요 코앞에 있어야겠네. 바로 요 코앞에, 바로 앞에. 그죠? 근데 이거를 바로 구할 수가 없어. 일단 안타깝게 최소값이랑 최대값은 바로 못 구해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 중점까지 길이를 구해. 그 다음에 이만큼 반지름을 빼면 그게 최소야. 이만큼이 최소야. 알겠죠? 최대는요, 더 쉬워요. 최대는요, 중점까지 길이 구해. 그 다음 최대는 얘다 가장 여기 끄트머리 여길 거 아니야. 이 길이는 이만큼 반지름을 더하면 돼. 이만큼,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 최소값이랑 최대값은요, 바로 못 구하고요. 중점까지 구한 다음 반지름을 뺀 게 최소, 더한 게 최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요, 그냥 얘부터 얘까지 거리 구해. 원과 중점 사이 거리 루트. x끼리 뺀 다음 제곱 16. y끼리 뺀 다음 제곱 36. 맞냐? 마이너스 1,1이지? x끼리 뺀 다음 제곱 4. 쏘리. 뺀 다음에 제곱이니까 4. 그 다음 루트 40. 2루트 10.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이라면서 그래서 최대값은
2루트 10에다가 3 더한 거. 최소값은 2루트 10에다가 3 뺀 거.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합쳐져. 앞에 거 제곱 40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9 31이겠네요.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 유형 9번. 자, 점 A부터 이 원 위에 있는 점과 길이를 구했을 때 자체 방정식. 얘들아, 자체 방정식 내가 얘기했잖아. 도형의 방정식에서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또 나왔죠? 또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쉬워. 그래도 세 번째니까 좀 쉽지 않겠냐? 잘 봐. 얘들아, 2,4가 있고 1이 있는데 일반형일 때 쓸 데 없다 했지? 바꿔 일단. 일단 표준형 바꾼 게 첫 번째야, 첫 번째. 0번째. 바꿀게요. x-2의 제곱 y-1의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1 넘어가고 1 더하고 4 더하고 4겠네. 맞나요? 여기가 괜찮죠? 조금 빠르긴 한데 이해는 가시죠 다? 그치? 자, 그러면은 원 위에 있는 점이 있대. 이렇게 원이 있고 원 위에 점P가 있나 봐. 그 다음 뭐 2,4 이렇게 바깥에 있나 봐. 이렇게 점 A가 있는데 AP를 구하면 얘들아 AP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니? AP가 얼마나 많겠어. 왜냐면 P가 움직이잖아. 일단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인 거니까 P가 일단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야. 점P를 뭐라고 할 거면 점P를요 스몰 x, 스몰 y라고 할게. 왜냐면 원의 방정식에서의 미지수를 스몰 x랑 스몰 y로 표현하니까. 괜찮니? 그리고 선분 AP의 중점. 자, 선분 AP의 중점 M이라고 해야지. 얘랑 얘랑 중점 구하면 얘들아 2분의 2 플러스 x 콤마 2분의 4 플러스 y 이거지? 그치? 자체 방정식 이렇게 나오잖아. 야, 근데 점이 움직이니까 분명히 이 중점도 움직일 거란 말이야. 나는 이 중점에 관한 자체 방정식이 궁금해, 용준아.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아요. 평면좌표 때랑 똑같아. 얘를 잠깐 라지 x라고 둡시다. 얘를 라지 y라고 둘게. 나 이제 라지 x랑 라지 y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맞죠? 근데 나한테 있는 거라고는 이 관계식밖에 없어. 이 문제 어디를 찾아봐도 이 관계식 말고 다른 관계식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식의 도움을 받으려고요. 관계식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알아서 식 쓰면 나오는 자체 방정식이 있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자체 방정식이 있잖아요. 얘는 우리가 대입해 찾아야 돼요. 자, 바꿀게요. 2분의 x 더하기 2가 라지 x라며 내가 일단 이 관계식에 대입하려면 이 관계식의 미지수는 소문자 스몰 x랑 스몰 y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스몰 x랑 스몰 y로 당연히 정리해야지. 그래야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아무 미지수나 막 넣을 순 없잖아. 얘 정리하면 양변에 2 곱하면 x 더하기 2가 2 라지 x, 스몰 x는 2 라지 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나요? 얘도 정리할게요. 2분의 4 플러스 y가 라지 y니까 4 플러스 y는 2 라지 y가 되고요. 따라서 스몰 y는 2 라지 y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정리한 이상 이제 대입할 수 있죠. 이 관계식의 미지수가 스몰 x랑 스몰 y니까 이제 대입해 줄게요. 자, 대입해 저 식에다. 그럼 뭐야? 2 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리고 대입하면은 2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4라는 건 변화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왔나요? 자, 전개해보면 알겠지만 x도 2차고 y도 2차니까 원의 방정식이겠지. 근데 얘들아,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2차 함계수가 1이어야 돼. 이렇게 안에 막 들어있고 이러면 안 돼. 이건 우리가 식으로 약속한 거니까 방정식의 모습으로 끄집어낼 거예요. 얘들아, 끄집어낼 건데 얘들아 이거 전개하면은 2차 함계수가 4인 거 알지? 그치? 요 2를 끄집어내는 건데 걔가 제곱돼서 4로 나오는 거다잉? 알겠어? 그럼 이거는 4의 x-2의 제곱 되는 거 괜찮냐? 여기서 2를 끄집어낸 거지만 4로 나와요. 제곱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해할? 전개해야 돼? 전개 안 해도 되지? 괜찮지? 여기서도 2 끄집어냈는데 4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수법칙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잖아. 그러니까 지수 이거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4로 나온다는 거 알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도 4. 근데 2 끄집어낸 거야. y-2분의 5의 제곱 이렇게 가야 돼. 알겠어? 알겠죠? 4 나눌게요. 4 나누면은 x-2의 제곱 y-2분의 5의 제곱은 1이네. 자, 얘 분명히 원의 방정식 나왔습니다. 내가 궁금한 중점의 자체 방정식을 구했더니 라지 x랑 라지 y에 대한 관계식 구했더니 원방이야. 중점 몇 콤마 몇이야? 2 콤마? 2분의 5죠. 맞죠?
반지름은 1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 중점의 자체 길이라는 건 중점의 자체를 따라갔더니 원이 나왔잖아. 원의 길이, 원의 둘레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지름이 1인 원의 둘레는 2파이겠죠. 4번. 알겠어?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자체 방정식. 알겠지? 자, 오답 해놔 얘들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유형 10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한 개밖에 없죠. 왜냐면은 두 점일 테니까요. 그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라고 했는지 기억나냐? 연립하면 나오는 모든 식들이 교점을 지나는 식인 건데 그 중에 직선 나와야 돼. 직선. 그럼 어떻게 해? 그렇지. 마이너스. 그냥 빼면 된다니까? 연립하면 나오는 모든 식들이 교점을 지나는 식인 건데 그 중에 직선이려면 2차가 없어져야 돼. 맞냐 민지야? 그냥 빼면 돼. 빼. 뺀 다음에 얘랑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어야겠네. 그거 따지면 A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이건 뭐 따로 전개해서 빼지 않을게요. 유형 11번으로 볼게요. 자,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공통연의 길이라는 건 얘들아 뭐 이렇게 원이 있어. 이렇게 두 원이 있는데 이게 공통연에다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이 길이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나 방금 했던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걔를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두 원의 공통된 현이니까. 그래서 일단 공통연의 방정식을 먼저 구할게. 빼자.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 뺄게. 그럼 2차 식들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은 5 이렇게 되나? 괜찮아요? 옆으로 다 넘기면은 6x, 마이너스 곱한다. 플러스 8y 마이너스 25. 나 지금 마이너스 곱했지? 옆으로 다 넘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0은요? 맞나? 2로 나눌게.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은 0인가 얘들아? 나 뭐 틀렸어? 맞죠? 그죠? 일단 이게 바로 요 식인 거 맞지? 둘이 그냥 빼버린 거? 정리까지만 했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요걸로 갈까? 뭐 이렇게 뭐 0,0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들아 이 길이 그럼 니네 구할 수 있겠네. 여기서부터 0,0까지의 거리 구하면 되잖아. 그치? 여기서 0,0까지 길이 구하고 요 반지름은 2루트 5. 그 다음에 현이라는 거는 원의 중점에서 딱 내리잖아, 수선을. 그럼 수직 이등분된 성질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기억나지 이거? 중3 2학기 가장 최근이니까. 그럼 그 점과 지점 사이 거리 공식해. 그럼 얼마야? 5분의 절대값 ax1, by1, c 이렇게 되겠네, 그치? 2입니다, 2. 피타고라스로 여기 길이 구하시고 2배 하시면 되겠죠. 20에서 4 빼면 얼마? 16, 4. 이만큼 2배니까 8. 됐어? 점과 시점 사이 거리 쓰면 돼. 공통연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뭐 쉬우니까. 유형 12번 보겠습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무수히 많다니까 얘들아.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 거는 둘이 연립하면 나오는 그 무수히 많은 식을 뭐라고 쓰냐면 x제곱 더하기 뭐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8은 0이라고 쓰시고 근데 0,1도 지난데 0,1 대입하면 k값 나온다고 얘들아. 알겠지? k값 나온 다음에 일반형 그러면 k값 구하고 난 다음 표준형 정리해서 원의 둘레 구해. 알겠지? 이거 단순 대입이니까 이것도 따로 풀지 않겠습니다. 자, 유형 13번.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내가 뭘로만 푼다고 했냐면 R이랑 D로만 푼다고 했습니다. R이랑 D. 지금 둘이 어떻게 위치했다고 했냐면 두 점에서 만났대. 그림 한번 그릴게요. 자, 원이랑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난 이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럼 일단 R과 D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거야? R이 더 큰 거죠. R이 D보다 크다. 이것만 일단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구해봅시다. 자, 반지름은 루트 5. 자, 이거 D는 구할게요. D는 어떻게 구하냐면 점과 지점 사이 위치 관계니까 점과 지점 사이 거리 공식 2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부터 3,0까지 거리 구하겠습니다. 됐나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5분의 절대값 ax1, by1, c 이거 맞냐? 얘가 D야 얘가 루트 5가 작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지금? 맞아요. 양면 루트 5 곱하면 절대값 6-k는 5보다 작다. 절대값 한 개짜리가 어떤 수가 작을 때 양쪽 값인지 사이 값인지도 배웠죠? 배웠잖아. 뭐 안 배웠다 이 현수. 배웠잖아.
이거 안 그러면 얘들아 이게 양수일 때 음수를 나눠야 되는데 그럼 되게 번거롭거든. 그래서 지금 또 한 번 얘기해 줄게. 이거 공통수학 1에서 부등식 할 때 배우거든요. 배워요 진짜. 배우는데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작잖아? 그럼 얘도 사이값이야. 2차 부등식이랑 거의 똑같아. 2차 부등식도 작으면 사이값이고 크면 양쪽 값이죠. 얘도 그래. 절대값 1개짜리일 때는 가능합니다. 2개짜리일 땐 당연히 범위 나눠서 풀어야지. 근데 1개니까 가능해. 어떤 수가 작으면 사이값이. 얘들아 작으면 다 사이값이야. 알겠죠? 2차 한계수가 양수면 작으면 사이값. 절대값 1개짜리가 어떤 수가 작으면 사이값. 이건 배웠잖아. 그치? 기억나냐? 어쨌든 그래서 얘는요 사이값이니까 이 수의 음수랑 양수 사이이다. 이렇게 풀자고. 이렇게 아시겠죠? 요거 양변에 6 빼주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양변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이렇게 k 범위가 정리가 너무 간단하게 되니까요. 2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 작으면 사이값. 절대값 1개짜리가 어떤 수가 작아도 사이값. 작으면 사이값. 단 2차 한계수가 양수고 절대값도 1개짜리일 때만 가능해. 그 전제 조건은 알아야 되고. 개수는 세면 되죠? 정수 개수잖아.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다음에 등호 둘 다 없으니까 마이너스 1 아시죠? 네. 자 이거 봅시다. 지금 얘들 다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기왕 숙제 내는 거. 잘 봐. 얘들아 이것도 봐봐. 자 원이 있고 직선이 또 2점이 나왔대. 2점이 또 이렇게 나왔나 봐. 그리고 나서 반지름은 알잖아. 반지름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2,2고 반지름은 3이네 3. 그 다음에 얘들아 지금 여기 선분 AB가 현이잖아 현. 중심에서 수선 내리면 수직 2등분 된다니까? 얘들아 지금 요 직선부터 요 중점까지 거리 구하고 피타고라스 쓴 다음에 2배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현의 길이 구하면 돼 진짜. 유형 15번. 자 접선입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이나 접선은 다 똑같아. R이랑 D랑 갖다만 쓸 거야. R이랑 D랑. 여기서 반지름은 루트 10. 자 D 한번 구할게요. 자 x 플러스 3i 플러스 k는 0부터 1,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가 D인 거 맞죠? 자 분모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10분의 절대값 ax1 1 by1 마이너스 9 c 플러스 k 맞나요? 그러면 10은 절대값 k-8이잖아. 그럼 k-8은 뿔마 10이니까 k는 18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양수 k니까 18 골라주면 되겠죠? 유형 16번. 자 얘도 보면요 점피가 있습니다. 점피가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는데 그때 접점? 자 일단 원 보시면요 원이 1,2고 반지름 일단 3이야. 근데 어떤 점피가 이렇게 있었대 얘들아. 3,6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이 원에 이렇게 접선을 그었나 봐요. 2개 그릴 수 있는데 일단 뭐 길이는 똑같으니까 왠지 알지? 한 점에서 접점까지 거리 같은 거 알죠? 이것도 중3 때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점 Q. 얘들아 이 길이가 궁금해. 이 길이. 그럼 얘들아 중심부터 접점까지 내리면 90도다잉? 맞지? 그 다음 여기는 3이야. 얘들아 중심의 접점까지는 무조건 90도야. 알겠지? 이거 의심 안 해도 돼. 무조건 90도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잖아.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은 루트 x길 뺀 다음 제곱 4 y길이 뺀 다음 제곱 16이니까 5네 5. 그럼 얘들아 이 길이는 4겠... 아니? 루트 20이냐? 루트 20 이 루트 5 루트 20에서 9 빼면 루트 11인가? 그래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냥 피타고라스. 유형 17번. 다 풀어줘야 되는데. 자, 원이랑 직선이랑 얘들아 안 만난대요. 안 만난대요. 얘들아 그럼 R이랑 D랑 비교했을 때 어때야 돼? R이? D보다? 작죠? 그치? 반지름 요만큼이 반지름이고 요만큼이 D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 쓰면 끝이야. 계속 똑같지? 문제가 별로 안 어려운 거 같네. 자, 뭐 얘가 R이 1이고 일단 D 구해볼까? kx-y-3k는 0부터 0,0까지의 거리가 D니까 구해보겠습니다. 자,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ax1 0, by1 0, c-3k. 이건 풀어야겠다. 이거 맞죠? 양변에 루트 k제곱 플러스 1 곱하면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 절대값 마이너스 3k보다 작다. 맞냐? 따라왔죠?
근데 양변에 이게 등식이 아니더라도 양변에 루트랑 절대값이 있잖아. 그치? 뭐 하고 싶어야 돼? 제곱하고 싶어야죠. 그죠? 앞에서 너무 많이 봐서. K제곱 플러스 1은 9K제곱입니다. 1보다는 8K제곱이 클 거고요. 넘어가면 0보다 이 숫자 이렇게 들어. 8K제곱 마이너스 1이 크거든요? 네, 8로 나눌게. 0보다 K제곱 마이너스 8분의 1이 더 크거든요? 근데 이거 K 범위 되게 더러운가 보다. 합차 써야지 뭐. 방법 없어. 0보다 K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 K 플러스 2루트 2분의 1 K거나 2차 부등식이고 얘들아 0보다 크다는 양쪽 값 작으면 사이 값 크다는 양쪽 값이랬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K는 2루트 2분의 1보다 크다. 유리화까지 하면은 4분의 루트 2 4분의 루트 2 답이 좀 더러운가 본데? 이렇게 쓰셔야 돼요. 됐나요? 나 뭐 틀린 거 없잖아.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k 0, 네 맞나 본데요. 유리화까지 하면 왜 이렇게 더럽게 줬지? 희한하네. 자, 이거 아까 얘기했던 유형입니다. 자,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얘도 얘들아 바꿔. 일단 원방 이제 알겠지? 2차항이랑 1차항만 보고 바꿔. x제곱이랑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y제곱이랑 플러스 4y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조금 빠른가? 괜찮지? 그 다음에 11 그리고 1이랑 4 더했으니까 5 그래서 여기 16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어. 원 위에 있는 점과의 최대값 얘들아 아까 한 점일 때랑 같아. 바로 못 구해. 바로 못 구하고 중점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라고요. 알겠죠? 그럼 최소는 얘들아 요만큼의 길이에요. 요만큼. 이거는 중점까지 길이 구한 다음 반지름 빼면 돼. 알겠죠? 직선부터 중점까지 거리 이거 각각 구해보세요. 오늘 너무 많이 해서. 이건 9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 접선의 방정식 이제 구해야지. 자, 접선의 방정식에다 내가 얘기했잖아. 접선의 방정식은 싹 다 R이랑 D랑 같다라는 거 풀 거라고. 일단 메인은 이거야. 유형은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접점, 기울기, 외부의 점. 다 이거의 응용이야. 얘 보면 얘들아 얘랑 수직이라고 했잖아. 지금 나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기울기를 준 거야.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기울기가. 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 2라는 겁니다. 얘들아 접점, 기울기, 외부의 점에서 접점 빼곤 다 2개씩 나온다니까. 근데 두 번 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알아서 2개 나온다고 말했어. 얘들아 기울기를 알면 뭐만 미지수로 두면 돼? y절편. 맞아. y는 2x 플러스 n이라고 나. 그 다음에 r과 d랑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야? 자, 얘부터 0,0이라는 중점까지 거리가 반지름 루트 5랑 갖다 쓰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부터 0,0까지 거리 구할게. 자, 루트 5분의 절대값 AX1 0, BY1 0, CN. 얘가 루트 5. 절대값 N이 5네요. 따라서 N은 뿔마 5. 2X 플러스 5랑 2X 마이너스 5 두 개 써주시면 됩니다. 2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유형 10번, 20번. 자, 얘는 뭐야? 얘는 A랑 B를 구하는 거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A랑 B를 구합시다. 일단 원 위에 있는 점이라면서 일단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래요. 기울기가. 자, 원 한번 그려볼까요? 원 위에 어떤 원 위에 접선 얘가 기울기가 2라는 거거든. 여기 A, B 여기 0,0이고 야, 그러면 있잖아. 얘가 기울기 2면 얘 수직관계니까 얘는 기울기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지 않겠어? 그죠? 0,0이랑 A, B랑 기울기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지금. A는 마이너스 2b예요. 대입하세요. 대입하면 뭐야? 4b제곱 플러스 b제곱이 20 5b제곱이 20 b제곱은 4 b는 뿔마 2 b가 2면 a가
마이너스 4일 거고 b가 마이너스이면 a가 4일 거니까 뭐든 상관없습니다. a, b 값은 똑같이 나오니까요. 네. 그게 다고 유형 2개 남은 거 같은데 유형 21번. 자, 2,5에서 이 원에다가 근 두 접선의 기울기고 얘가 접선의 기울기만 물어봤지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처럼 푸시면 됩니다. 이건 접점 기울기 외부의 점 중에 외부의 점 유형이에요. 외부의 점. 내가 지나는 점을 알면 뭐만 미지수로 두면 돼? 기울기. 자, 그림 한번 그리면서 갈게. 그림.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의 점일 땐 접선 2개다잉. 알겠지? 근데 2번 풀 필요는 없지만 하나 막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가 2,5래매. 그러면 이 식은 y 빼기 y는 기울기 m에 x 빼기 x라고 써야지. 걔부터 중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5랑 갖다 써가지고 m값 구할 겁니다. 알겠죠? 자, 마이너스 1,4까지의 거리가 루트 5랑 갖다 쓸 거야. 일단 이거 정리 좀 하고 한 변이 0이어야지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다 넘기면은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5는 0부터 마이너스 1,4까지 거리 쓸게. 자, 보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마이너스 m by1 마이너스 4 c 마이너스 2m 플러스 5 이게 루트 5. 여기까지 맞나요? 자,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은 루트 5m제곱 더하기 5입니다. 양변의 절대값이랑 루트니까 제곱할게요. 제곱하면은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5m제곱 더하기 5가 됩니다. 넘기면 4m제곱 마이너스 6m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0인가? 2로 나눌게. 2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되니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인수분해 안 해도 되지. 어차피 m값 구한다면 곱하라는 거 아니야? 이 2차 방정식에 m에 관한 2차 방정식에 근이 해잖아요.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근의 곱이야. a분의 c만 쓰면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마이너스 1이겠죠. 됐나요? 마지막 유형 같은데 4분 남았어. 자, 이거 풀면 마무리 되겠다. 내가 너무 대충 풀어줬나? 아니야, 니네 할 수 있어. 풀 수 있는 정도니까 내가 그렇게 생략한 거지. 다 공식이었잖아, 얘들아. 그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고 구하고. 알겠죠? 또 많이 틀려갖고 오면 되지.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빨리 풀었어. 대표 문제 좀 이해 좀 해주고. 보세요. 이것만 풀면 이제 끝이에요. 자, 여유가 있어. 원래 이게 그러니까 원방이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쉬워져. 아무래도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수학이 점점 쉬워져. 원래 이 원해방정식에서 이것도 하나의 유형으로 개념이 있었거든요. 공통 외접선이랑 공통 내접선이라는 유형 이름인데 그것도 좀 빠지고 그냥 대표 유형으로 뒤로 좀 빠졌어. 그리고 그 외분점 같은 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그 엄청 유명한 유형이 있는데 분명히 문제 있을 텐데 일단 대표 유형이 없네요. 외분점이 빠져서 안 냈나 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얘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 푸는 방법을 익히면.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근데 새롭진 않을 거야. 왜냐면 내가 항상 니네한테 그때 3학년 2학기 할 때도 뭐라고 말했냐면 원이 나왔는데 문제를 니네가 못 풀겠잖아? 왜 못 푸는 거냐면 보조선을 잘못 그어서 그래요. 도형에서 특히 원에서 보조선을 뭘 그어야 되냐면 일단 원 위에 있는 점과 반드시 연결해야죠. 그리고 그게 접점이다? 그럼 100%지. 무조건 연결해야 돼. 그래야 반지름을 쓸 수 있잖아. 반지름도 쓰고 90도라는 거 쓰려면 무조건 원 위에 있는 점과 연결하는 게 니네가 보조선 제일 첫 번째야. 얘도 중심부터 그으라고 이렇게 그어. 그래야 90도잖아. 90도. 그 다음 반지름도 알잖아. 반지름 얘는 2네. 얘는 반지름 3이네. 이런 거 쓰라고 이런 거.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접점. 그 다음 이 길이 나한테 구하라는 거거든요. 이 길이. 자, 이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직접적으로는 못 구해요. 간접적으로 구할 건데 자, 내가 얘들아 원 위에 있는 두 점도 연결할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가 0,4고 얘가 얼마냐? 5, 마이너스 1이냐? 두 점 사이 거리 공쓰면 얼마냐? 25 더하기 25니까 5루트 2? 맞나요? 그 다음 이 길이 구하려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쭉 내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가 직사각형이지. 그러면 결국 이 길이만 구하면 되지. 왜냐면 A, B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맞나요?
근데 나 요만큼이 2잖아. 그럼 요만큼 길이 1이겠네? 따라왔어? 그럼 피타고라스 써. 끝이야. 50에서 1 빼니까 7이니 7? 맞죠? 그래서 AB의 길이는 7. 끝이에요, 이게. 별거 없죠? 아직